안녕하세요. 지금 벌써 몇 주째 영상으로 교수님을 만나게 되네요. 그쵸?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는 자체가 교수님도 처음에는 이거를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을 하고 촬영하면서도 실수를 많이 했는데 막상 또 해보니까 이것도 나쁘진 않네요. 물론 이제 교수님만 떠들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또 다시 또 들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해가 안 되는 걸 다시 리마인드해서 또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에서는 복습도 가능할 것 같고,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잠깐 딴 생각하면 잊어버릴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은 또 자료 정리도 할 수 있어서 한편으로 여러분들한테 또 플러스 되는 면도 없잖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실기 수업이라 여러분들이 오셔서 상호 실기도 하고 그에 따른 제가 피드백도 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좋겠지만, 한번 대면 수업이 되면 좀 집중적으로 제가 엑기스 부분을 다시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우리 조교 선생님 얼굴에다 베이스 메이크업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포인트 메이크업을 한다라고 제가 공지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짧게라도 이론이 좀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론을 바탕으로 정리를 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실기가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이 더 머릿속에 쏙 들어갈 것 같아서 순서를 좀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지 않는 부분으로 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복습 한 번만 할게요, 여러분. 베이스 메이크업은 무엇이었냐? 네, 제일 먼저 메이크업 베이스 바르고요. 이 메이크업 베이스는 자외선 차단제가 됐던 프라이머가 됐던 상관없습니다. 메이크업 베이스 바르고 파운데이션 바르고 파우더 하시면 되는데, 파운데이션 그 다음 단계 중간, 파우더와 파운데이션 중간 단계에 윤곽 수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윤곽 수정은 나의 얼굴형에다가 계란을 집어넣었을 때 남는 부분, 계란을 집어넣는데 보이는 부분들을 쉐이딩을 해주고 깎아주는 거죠. 얼굴 작아 보이게. 근데 이제 친구들 중에서 기술한 중에 저는 계란형이에요 라고 적은 친구 있더라고요. 그럼 계란형은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계란형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나의 얼굴이 계란형이기 때문에 만족해 라는 사람은 정말 극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란형도 더 작은 계란 그러다 메추리알이 되진 않겠지만 점점점 작은 계란을 원하기 때문에 외곽 쪽을 자연스럽게 쉐이딩을 해주는 거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쉐이딩 해주시면 되고, 하이라이트는 너무 깊숙이 책에 나오는 아니면 교재에 나오는 아니면 영상에 나오는 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몇 가지만 기억을 해주세요. 얼굴이 계란형이다 일 경우에는 눈썹과 눈썹 사이 한 길이 정도 하고요. 코 길이의 3분의 2가 가장 정확한 그냥 노멀한 아주 스탠다드한 하이라이트의 T자 모양이에요. 제가 커멘트 달다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위치도 중요하지만 모양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모양을 조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긴 얼굴일 경우에는 최대한 짧아 보이고 싶잖아요. 짧아 보이려면 옆이 조금 가야 되고요. 길이는 짧아져야 되고, T자가 그래서 가로는 길고 세로는 짧아지는 거. 됐죠? 얼굴이 동글동글해요. 동글동글한 걸 얼굴이 조금 더 길어 보이고 싶죠? 그럴 때는 T자를 여기 T의 세로 부분을 코끝까지 길게, 그 다음에 가로 부분은 최대한 넓적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짧게. 또 하나 또 있었던 얼굴형이 역삼각형 얼굴형이었어요. 역삼각형 얼굴은 여기 이마 쪽은 조금 넓고 턱은 뾰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턱 부분은 쉐이딩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볼에 살이 없기 때문에 여기 볼 쪽에 하이라이트가 조금 들어가야 돼요. 너무 뾰족하게 되면 날카로워 보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렇게 느낌 자체가 없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이라이트 넣어주시고, 하지만 넓고 조금 길이가 하관이 길어 보일 수 있어서 짧고 짧게 T자 모양.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눈 밑이 조금 다크가 심한 사람들은 눈 밑에 하이라이트 넣으면 되고요. 턱이 짧은 사람은 넣으면 되고요. 길만 안 넣으면 되고요. 팔 조절이 있는 사람은 넣으면 되고요. 볼이 빵빵한 사람은 안 넣으면 되고요. 하지만 여기 부분은 얼굴 관상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밝으면요 전체가 얼굴 인상이 좋아 보이고 밝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포인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쉐이딩 하이라이트 딱 하시고 나서 파우더를 가볍게 브러쉬로 쓸어줬어요. 그쵸? 얼굴의 근육의 결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있다. 안쪽,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되고, 눈하고 입만 저처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먹기도 계속 먹기도 하고 막 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입에 주름이 잘 생겨요. 눈도 마찬가지. 부릅뜨고 있지 않죠. 깜빡깜빡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표피 자체가 얇아요. 그래서 눈과 입만 맨 마지막에 소량의 파운데이션으로 가볍게 쓸어준다라는 거. 좌우로 왔다 갔다 해준다. 기억하시면은 베이스 메이크업은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할 때 베이스 메이크업까지 다시 실기는 해드릴게요. 그래서 머릿속의 이론과 내가 하는 실기가 딱 합쳐졌을 때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 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눈썹부터 할 거예요. 교수님 저는 학원에서 눈화장부터 먼저 배웠는데요. 눈화장 하고 눈썹 하면 안 되고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편하기가 눈화장이 더 편한 눈화장 하시고 눈썹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교수님 입장에서는 왜 눈썹을 먼저 하냐면 이제 사실 얼굴에 파운데이션이나 파우더는요 내 피부색보다는 조금 밝게 하셔야지 운을 상승시켜 줄 수가 있어요. 어둡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의 목색상보다 0.5톤 정도 또는 뭐 웨딩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화사하게 해야 되고 뭐 한 톤 정도까지도 밝게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라데이션 시켜서 너무 도드라지 않게 달걀빛 좀 허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이제 밝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밝게 이렇게 하고 어느 정도 내 피부가 피지가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밀착, 피부색에 맞춰가지고 밀착이 되기 때문에 그게 한두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파운데이션을 바른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밝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눈 화장부터 먼저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조금 무서워 보일 때가 있어요. 눈썹이 없는 상태에서 얼굴은 하얗죠. 허옇게 좀 돼 있죠. 눈화장이 세조색이나 조금 들어가면 조금 더 강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피부 화장, 베이스 화장이 끝나고 나면 눈썹으로 지붕을 먼저 그려주고 그 다음에 눈화장으로 들어갑니다. 아셨죠? 그래서 저는 메이크업을 할 때 눈썹부터 먼저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이 편한 대로 눈화장이 더 편하면 눈화장 먼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어떤 게 정답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눈썹은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럼 눈썹을 하기 위해서 제가 또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동그랗게 보이시나요? 조금 더 가까이 당겨 볼게요. 네. 오케이. 그래도 아주 가깝진 않지만 제 말을 잘 듣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얼굴이 있습니다. 얼굴이 있으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3등분, 눈 길이의 5등분은 항상 기억을 좀 해주세요. 눈썹은 이제 이게 눈썹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눈이 있을 수가 있고요. 좀 무섭나요? 칠판에 그냥 그려서 일러스트를 할 때는 잘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에 일러스트 할 때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대충 이렇게 있으면은 이 눈썹은요, 눈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눈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눈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가장 이 앞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칭하냐면 눈썹 앞머리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뒤에 있는 부분을 이제 눈썹 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썹 앞머리, 눈썹 꼬리, 눈썹 앞머리, 눈썹 꼬리. 그리고 이게 화면상에서 보면 이렇게 제가 올렸을 때 근육이 보이죠, 그쵸? 그게 눈썹 근육이에요. 눈썹 근육. 사람마다 좀 실룩실룩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전혀 눈썹을 움직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을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위로 올렸을 때 실룩실룩 올라가는 쪽이 눈썹 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눈썹 산이구나 정하면 되지만 전혀 눈썹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사람은 정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우리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냐? 일단 눈썹 이게 이제 눈이 있으면은 눈을 기준으로 했을 때 눈썹 털을 조금 그릴게요. 제가 눈썹 털을 조금 그렸어요. 화면에 조금 나오네요. 눈썹 털을 그렸어요. 여기가 이제 눈썹 앞머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앞에서 설명했죠. 여기가 눈썹 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보면 눈썹 앞머리 위치, 산의 위치, 꼬리 위치가 하나의 숫자에 대해서 정형화됐는데 교수님은 그렇게 좀 강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걸 잘 들었다가 나중에 실기를 했을 때 한 번 더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 눈썹 앞머리는 여기가 이제 눈 앞머리예요. 여기가 눈 앞머리, 눈 꼬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눈 앞머리에서
올라갔을 때, 수직으로 올라갔을 때 눈썹 털이 한 3올, 4올 정도, 이건 눈썹 털이에요. 3, 4올 정도 코 쪽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안쪽으로, 바깥쪽 말고. 내 눈 길이보다, 내 눈 길이의 앞머리에서 스트레이트로 수직으로 올라갔을 때, 딱 올라갔을 때 한 3, 4올 정도, 3, 4올 정도만 안쪽으로 들어오게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돼요. 잡아주시고요. 눈썹 산은요, 까만 눈동자의 바깥쪽에서 올라가는 쪽이 눈썹 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까만 눈동자. 그러면 또 어떤 친구 또 질문하겠죠. 교수님, 저는 서클렌즈를 껴가지고 눈동자가 엄청 커요. 그러면 좀 뒤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럼 좀 인위적인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까만 눈동자는 내가 원래 지니고 있는 까만 눈동자라는 거. 그래서 까만 눈동자의 바깥쪽에서 올라가는 걸 눈썹 산으로 칭하겠습니다. 눈썹 꼬리는 콧망울 있으면 콧망울 눈꼬리 연결했을 때 만나는 지점이라고 다들 보면 얘기를 하잖아요. 다들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눈썹 길이가 조금 길어 보여요. 근데 요즘에는 눈썹이 그렇게 길게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즘 트렌디한 눈썹을 위해서는 자신의 눈 길이, 여기가 눈꼬리라 그러면 눈꼬리보다는 조금 더 길게. 근데 이제 제 설명을 들으면 정확한 명확화된 숫자로 표시를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사실 메이크업은 감이거든요. 손끝에 감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있어요. 어느 수치에 0.01mm를 빼라, 눈썹 길이에 뭐 3분의 2가 어떻고 4분의 1이 어떻고 어디 높이를 하라라고 처음에 듣기로는 좋지만 실제로 그게 여러 사람을 해봤을 때는 오히려 그게 잘 안 먹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은 메이크업은 감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감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한번 암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 길이가 있으면 본인의 눈 길이가 있으면은 눈 앞머리에서 수직으로 올라갔을 때 눈썹 털이 3, 4올 정도만 안쪽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거. 까만 눈동자의 바깥 지점에서 수직으로 올라갔을 때 만나는 가장 높은 쪽이 이제 눈썹 산이라는 거. 그 다음에 꼬리 쪽은 콧망울 눈꼬리 연결했을 때 만나는 지점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길어 보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자신의 눈 길이보다는 조금 더 길게 본인의 눈 길이보다는 살짝만 더 길게만 그려주시라는 거. 조금만 자기 눈 길이보다 조금만 더 길게. 그러면 아마 하기 쉬울 거예요.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눈썹 앞머리에서 수평으로 했을 때 절대로 이 꼬리가 처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처지게 되면 바보가 돼버려요. 바보 분장할 때 우리 눈꼬리 막 이렇게 처지게 만들잖아요. 그쵸? 교수님이 2학년 되면 분장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들 웃느라고 수업이 진행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아무튼 눈썹 앞머리 위치, 산의 위치, 꼬리 위치예요. 마지막까지 다 됐을 때는 수평으로 했을 때 눈썹 앞머리하고 꼬리하고 비교했을 때 꼬리 쪽이 처지면 안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을 좀 해주세요. 해주시고 두 번째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눈썹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되냐? 눈썹 결대로 그리면 돼요. 눈썹결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하지만 눈썹 산 앞머리, 눈썹 산 꼬리를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이라고 했을 때 가장 진해 보여야 할 곳이 어딜까요? 여기가 1번, 2번, 3번으로 했을 때 가장 진해돼야 돼요. 진하게 보여야 될 곳은 산 쪽입니다. 산 쪽. 산 쪽.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를 잠깐만요. 지우개 가지고 올게요. 짠! 지우개 갖고 왔습니다. 네. 가장 진해야 되는데 이거 제가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이게 펜슬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펜슬, 아이라인이 펜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눈썹 펜슬이 될 수도 있고 펜슬이에요. 펜슬을 처음에 잡고 쫙 그어보면 가장 첫 번째가 어디가 지냐? 맨 처음이 제일 진해. 항상 처음에 닿는 곳을 빼기 때문에 처음에 힘을 똑같이 주지 않는 이상은 처음에 할 때 점점 그쵸? 요렇게 되죠. 진하고 흐려지고 진하고 흐려지고 진하고 흐려지고 하기 때문에 가장 진해져야 될 부분 여기서부터 그리기 시작하면 여기부터 진해져서 점점점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교수님은 그래요. 눈썹 산이 가장 진해야지만이 얼굴의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얼굴도 작아 보이고 윤곽도 뚜렷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썹 산이 가장 진해야 된다. 그러려면 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앞머리 쪽으로 이동을 하셔요. 그릴 때.
항상 시작은 3부터 시작을 해요. 3부터 시작. 기억해 주세요. 3부터. 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앞쪽으로 그라데이션 시키면서 그려주시고 산에서 꼬리 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앞과 뒤가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면서 중심이 진해지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털을 그릴 수가 있어요. 한 올 한 올 그리는 방법은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론상에서 제가 데모스트레이션 하더라도 말을 막 설명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정리를 하다 보면 다음 주 수업이 굉장히 이해가 쉬울 거예요. 약속할 수 있어요. 정리할게요. 눈썹은 본인의 눈 길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눈 앞머리에서 스트레이트로 올라가는, 수직으로 올라갔을 때 3-4올 정도 안쪽으로 들어와 달라는 거. 3-4올 정도 아주 많이 들어오게 되면 붙어버려요. 안 돼요. 조금만 안으로 들어오세요. 들어오고 눈썹 산은 눈썹에서 가장 높은 곳이다. 눈동자, 까만 눈동자, 서클렌즈 아닙니다. 본인의 지니고 있는 눈동자예요. 까만 눈동자에서 올라갔을 때 만나는 지점이 눈썹 산이다. 눈썹 산이고요. 눈썹을 실룩실룩 했을 때 올라가는 쪽이 눈썹 산이에요. 근데 안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까만 눈동자에서 올라가십시오. 그 다음에 눈썹 꼬리는 콧망울, 눈꼬리 연결했을 때 만나는 지점도 맞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길어 보이기 때문에 본인의 눈 길이보다 조금만 더 길게, 본인의 눈 길이보다는 조금만 더 길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눈썹 앞머리하고 꼬리를 체크를 했을 때 꼬리가 처지지 않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는 거는 여기가 산이 가장 진해져야 되기 때문에 3부분 터치하시면서 앞쪽, 그 다음에 다시 터치하시면서 뒤쪽. 그래서 앞, 뒤가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렇게 체크를 조금 해주시고요. 해주시고 그 다음 이제 이건 눈썹이에요. 눈썹 끝났습니다. 눈썹의 색상은요, 본인의 머리카락 색깔보다 조금 더 밝게. 본인의 머리카락 색깔이 노르면 조금 노란색.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실기 수업할 때는 사실 머리가 노래도 그거를 좀 무시하고 그리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자기의 머리 색상보다는 조금 더 밝게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아이섀도우 부분이에요. 아이섀도우 부분은 이제 다시 눈을 조금 보이게 하겠습니다. 눈을 다시 보이게. 다 지우게, 깨끗하게 지우고 한 번 더. 눈을 그리겠습니다. 눈 보이시죠, 여러분? 눈 까만 눈동자 눈 그렸고요. 아까 보였던 눈썹도 틀을 조금 잡을게요. 이렇게 이제 그렸어요. 눈썹 앞머리, 산, 꼬리 그렸습니다. 수평으로 했을 때 꼬리 안 쳐졌어요. 이렇게 대충 그려주시고 눈화장은요,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눈화장은 놀이터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아이섀도우가 노는 놀이터가 있다. 이 놀이터에서 벗어나도 안 되고요. 모자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놀이터의 범위를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섀도우의 놀이터의 범위는요, 눈 앞머리에서 눈썹 앞머리, 눈꼬리에서 눈썹 꼬리. 여기가 다 아이섀도우의 놀이터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아이섀도우 놀이터예요. 놀이터에서는 충분하게 시소도 있고 그네도 있고 다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놀이터에 들어가야 되는 색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놀이터에 들어가는 색상을 베이스 컬러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베이스 컬러. 놀이터에 들어가는 색상이에요. 이 베이스 컬러는 하얀색, 화이트색, 또는 아이보리색, 또는 연 베이지. 상관없어요. 연 베이지 상관없습니다. 이거 색깔이 또 나오다 보니까 제가 조금 3.4로 제가 퍼스널 컬러를 이제 수업 시간에 해주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대면으로만 가능해요. 여러분이 오셨을 때 실제로 미나딘 상태에서 여러 가지 컬러를 써서 웜톤인지 쿨톤인지, 쿨톤 중에서도 여름인지 겨울인지, 웜톤 중에서도 봄인지 가을인지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이섀도우 색상이 되게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거는 대면 수업 때 제가 다시 푸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일단 이 베이스 컬러는요, 하얀색, 아이보리, 연베이지로 다른 컬러가 예쁘게 발색이 되게끔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근데 이 베이스 컬러를 안 하고 다른 컬러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피지와 함께 색깔이 칙칙해질 수도 있고 지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이걸 발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바를 때는 그냥 전체 이 놀이터에 쫙 모래 깔듯이 깔아주는 거예요. 깔아주는데
그냥 아무데나 칠하면 돼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얼굴도 파운데이션 바를 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라데이션 시켰죠. 그쵸? 이렇게 펴발랐어요. 그쵸? 안쪽에서 위쪽으로, 그 다음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코너 위아래, 눈은 동글동글, 입도 동글동글. 내가 수십 번 얘기할 거예요 아마. 지나가더라도 외우지 않아도 귀에 들리게끔 얘기를 할 겁니다. 마찬가지 아이섀도우도 하나의 룰이 있어요. 바르는 룰이, 브러쉬가 있으면 룰이 있는데 그 룰이 항상 본인이 지니고 있는 속눈썹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흐려져야 된다는 룰이 있어요. 그거를 그라데이션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걸 그라데이션. 안쪽에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요. 빈틈없이 올라가는 게 이제 베이스 컬러예요. 하얀색, 아이보리색, 연베이지 색깔은 컬러감이 없기 때문에 얼룩은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펴바르셔도 되는데 습관화하기 위해서 항상 눈 있는 속눈썹에서부터 시작해서 위쪽으로 올라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빈 곳 없이 채워주세요. 그 다음에 하는 컬러가 교수님이 가까이 가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눈을 이렇게 만져보면은 뼈가 있고요. 눈썹 뼈가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살짝 뼈 아래쪽으로 눈동자가 만져져요. 눈동자가. 그거를 아이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이홀이 좁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넓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분의 1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홀이 쑥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서양 눈처럼 좀 깊이감이 느껴지고 우리나라 사람은 조금 아이홀이 좀 안 보이죠. 통통하게 보이죠. 안 보이죠. 그런 사람들은 인위적으로도 잡아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아이홀을 눈에서부터 시작해서 쑥 들어간 이 아이홀까지 색깔이 좀 안 나오네요. 다른 색으로. 쑥 눈으로 해서 쑥 들어가는 이 아이홀까지 요렇게 보통 보면 쌍꺼풀이 큰 사람은 쌍꺼풀보다 조금 위쪽을 아이홀 잡아주시면 예뻐요. 거기까지를 뭐라 그러냐면 파란색 부분입니다. 그 다음 부분이 메인 컬러라고 얘기를 해요. 메인 컬러. 1번은 베이스 컬러, 2번은 메인 컬러. 메인 컬러는 아이홀 라인까지. 다시 하기하면 쌍꺼풀이 있으면 쌍꺼풀보다 조금 더 위에. 그래서 메인 컬러. 하얀색, 아이보리색, 연베이지색이면 요거보다 조금 더 컬러감이 있는 거. 컬러감이 있는 거. 주로 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핑크, 피치, 요런 색깔들, 연보라, 여러 가지 색깔도 있겠죠. 처음에 배울 때는 핑크하고 피치를 웜톤하고 쿨톤 위주로 알려주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메인 컬러. 그 다음에 컬러가 뭐냐면 쌍꺼풀이 있는데, 쌍꺼풀. 컬러. 속눈썹에 최대한 가까이 또는 꼬리 쪽에만. 다시 이야기하면 이 3번은 포인트 컬러가 됩니다. 포인트 컬러. 글자를 예쁘게 적을 걸 그랬나요? 원래 제가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포인트 컬러. 베이스 컬러, 놀이터에 전체 다 바르는 거, 이거보다 조금 더 색감이 있는 메인 컬러, 아이홀 라인 또는 쌍꺼풀 위까지. 그 다음에 쌍꺼풀 쪽이나 아니면은 꼬리 쪽이나 포인트 컬러. 이거는 이제 테크닉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가루 기법, 꼬리 쪽만 바르는 뒷포인트 세로 기법, 앞뒤 포인트를 주는 앞뒤 포인트 기법은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테크닉을 조금 올려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포인트 컬러. 이 포인트 컬러는 같은 컬러로 해서 여기 눈 밑에 바르는 언더 컬러하고 거의 비슷한 컬러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물론 다른 컬러 사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기본적이기 때문에 3번하고 4번은 컬러는 비슷하게 같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총 컬러가 4가지가 있었죠. 총 4가지. 한데 하나 이제 있는 게 뭐냐면 이제 하이라이트 컬러라고 있어요. 눈썹 뼈에 바르는. 근데 그거는 교수님 없어요. 왜? 베이스 컬러에서 화이트색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하이라이트 컬러를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서 그냥 여러분이 이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이섀도우의 범위, 위치예요.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라데이션만 잘 해주시면 돼요. 그라데이션. 그럼 이렇게 1번, 2번, 3번 했는데 색깔이 다 틀리잖아. 아이보리색, 핑크색, 아니면 여기는 조금 더 진한 밤색 하면 색깔이 딱딱딱딱 구분이 되면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슨 데이션? 그라데이션. 항상 그라데이션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자연스럽게. 그 그라데이션은 아까 제가 처음에 파란색으로 말했듯이
속눈썹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흐리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핑크색하고 밤색을 쓴다 그러면 핑크색, 밤색의 경계선이 생기지 않게 브랜딩 해줘서 그라데이션 시켜주셔야 돼요. 자, 그거는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팁은요. 교수님 저는 그라데이션이 잘 안 돼요. 교수님 저는 항상 경계선이 생겨야 하는 친구들은 다음 주에 제가 실기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무조건 소량씩. 파운데이션 바를 때도 소량씩. 왜냐하면 파운데이션 제가 피드백 할 때 사진상으로 봤을 때 약간 얼굴이 좀 두꺼워 보이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바르듯이 집에서 쿠션으로 다드드드드드드 두드려가서 두께감을 만드는 친구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처음부터 습관화를 그냥 슬라이딩. 커버 안 됐어요. 여드름 뾰루지 다 있어. 기미 좋은 게 다 있어. 신경 쓰지 말고 처음엔 슬라이딩. 그 다음에 컨실러나 파운데이션 여분을 이용해서 두드려주는 패팅. 그 작업을 기본적으로 먼저 하셔야 돼요. 그걸 다 무시하고 나서 그냥 내가 바르는 대로 바르면 실력이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 저는 하나도 안 배웠어요. 정말 메이크업 발로 할 것 같아요. 어떡하죠? 저는 그런 친구들한테 희망이 더 있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하나하나 쌓아 가면요. 1년 지나면 무조건 잘하게 돼 있어요.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기억을 해주세요. 총 4가지 컬러가 들어가고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이라인 그리고 아이라인. 네, 속눈썹 사이사이 메꾸는 펜슬도 괜찮고 젤도 괜찮고 뭐 리퀴드도 괜찮아요. 근데 처음에 저희가 배울 때는 펜슬 가장 자연스러우면서도 가장 잘 지워지는 그래서 펜슬을 사용할 거예요. 이제 뭐 펜슬도 사용했다가 K 라이너도 사용했다가 젤 라이너로 사용했다가 리퀴드 사용 그거는 이제 제품의 제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테마에 맞게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라인 그려주시고 아이라인 그리고 나면 속눈썹이 예쁘게 좀 올라가야 되겠죠. 이제 뷰러라는 게 있어요. 이 속눈썹 촥촥촥촥 올리는 거 이제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속눈썹 올리는 방법도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눈화장이 아이 메이크업이 끝났어요. 그럼 교수님 저는 눈이 처졌어요. 저는 좀 눈이 올라갔어요. 찢어졌어요. 작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기본인 거고요. 그런 눈은 또 그런 눈에 따라서 저희가 하나의 타이틀, 주제에 따라서 메이크업이 달라질 때 알려드릴게요. 예, 한꺼번에 다 알게 되면 배탈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기본적인 거. 누구 눈에나 잘 어울리는 그냥 기본적인 계란형의 기본적인 눈을 지니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아이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입술. 입술 이렇게 잘 또 한번 조금 보이시나요? 네, 입술. 입술은요 여기가 이제 입술 꼬리죠. 구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자로 구각. 입술 꼬리.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쪽을 입술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술 윗입술과 아래입술의 비율은 옛날에는 뭐 아래입술이 통통할 때는 뭐 1:2까지도 비율이 있었는데 지금은 1:1.2 또는 1:1.5 정도로 해서 아주 위아래 비율을 비슷하게 만들어요. 물론 아래입술을 조금 더 두껍게.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입술은요 사실 설명을 하되 구각에서 안쪽에서 구각에서 안으로 그리고 하는 거는 실제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제가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입술. 그 다음에 이제 볼터치. 볼터치도 실기를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그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보다는 빠를 수가 있어서 볼터치도 실기를 다음 시간에 기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제가 지금 다다다다다 눈썹 부분하고 눈화장 부분만 설명을 했는데도 벌써 28분이 되고 있네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만 좀 팁을 드리면 제 수업의 영상을 잘 보시고 하나하나 잘 다시 돌려볼 수 있으니까 메모를 잘 하시면은 다음 실제로 비대면이긴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수업하는 것처럼 제가 매번 올리잖아요. 기록 잘 하시고 실기 따라 하시면 빠르실 거예요. 단지 본인 메이크업의 그 익숙한 테크닉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거. 내가 하는 메이크업의 방식에서 꽁꽁꽁꽁꽁 쌓여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의 테크닉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다. 거기서 너한테 편한 거를 받아주시면 된다. 하지만 너무 나 한 것만 해서 이게 더 좋아. 요건 다른 거는 받아들이기 싫어라고 얘기하면 실력이 빨리 상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테크닉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 주를 위해서 이게 없으면 이해가 좀 더딜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눈썹과 눈화장의 이론을 잘 보시고 다음 주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실기를 할게요. 그때 조교수님 불러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많이 힘들겠지만은 날씨도 좋지만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우리 또 얼굴 보는 날을 기대할게요. 안녕 여러분. 바이바이.